자, 다음은 이제 유엔 총회에서 드러난 대북 안보 관련 메시지와 또 국제사회 반응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엔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비핵화는 절대 없다라고 못 박아 놓은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설이 사실상 김정은의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북한 핵 허용만 하는 꼴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END라고 겉으로만 보면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고 END 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실 쏙 들어오는 것도 같은데 그러나 포장을 뜯어보면 굉장히 외화 내빈한 정책이다. 정말 이것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런 또 헛된 망상적인 그리고 아주 희망적인 몽상적인 그러한 정책일 뿐이다. 이게 교류해서 비핵화하자고 하는 것은 정말 강도한테 칼 버려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애걸복걸 하는 것 같습니다. 강도는 돈을 뺏지 않으면 그 흉기를 내려놓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내가 살고 나의 재산을 지키는 길인데 애걸복걸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비핵화가 아니고는 교류도 없고 그리고 너와 손잡을 일도 없고 너와 어깨동무할 일도 없다는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이게 국제사회가 2006년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모두 똘똘 뭉쳐서 북핵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제재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것을 우리도 알고 국제사회도 알고 무엇보다 북한이 가장 많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제재가 매우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비핵화를 충분히 추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핵화를 뒤로 슬그머니 빼버리고 교류하자, 미안하다, 손 같이 잡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이 변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핵화를 내세우고 그 비핵화에 북한이 손잡고 나온다면 교류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수용 가능한 방법이 아니다. 미국이요. 1960년대 초반에 소련이 미국 바로 코앞에다가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장착을 하고 핵미사일을 쏘겠다는 그런 위협을 하니까 미국이 했던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불사하겠다. 우리는 너 미사일을 치우지 않는 한 우린 전쟁을 하겠다. 이런 단호함을 보여주고 나서 그 미사일을 치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비핵화라는 단호함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북한이 우리에게 미소를 띠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을 보여야 하고 그 힘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잡고 친하게 지내면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이런 몽상에서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7, 80년 북한을 보면서 느낀 것이었는데 아직도 그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는 좀 북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아시기를 바란다고 촉구성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정부가 또 지나치게 북한 눈치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많거든요. 정부 눈치만 보는 북한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 북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번에 이재명이 얘기했던 END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지금 여기 그 비핵화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핵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유엔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고 미 국무부의 입장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을 크게 두 개로 봐야 되는 것인데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70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해왔던 그 통일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2023년도에요. 북한이 이 통일 노선을 틀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 두 개의 조선론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2023년에. 근데 참 웃긴 것이요. 우리나라의 지금 좌파 세력들이 그렇게
평화통일 외치다가 23년도에 북한이 두 개의 조선,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자마자 임종석이가 필두로 해서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제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이나 좌파 세력들을 종북주의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종북주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뿐만이 아니라 공산 진영의 이 전략들 중에서 그람시의 진지전이나 통일전순 전략 같은 데를 보면요. 이쪽 적의 진지에 우리 편들을 만들고 심어서 우리가 하는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읊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론을 조성해서 선전선동하게 만들어요. 자, 이게 지금 대표적인 공산 진영들의 전략 전술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행태들을 보니까 우리가 야, 얘네들 지금 우리 자유진영의 사람들이 맞냐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 진짜로 이거 종북주의자 아니야? 북한이 말하고 나면 반드시 똑같은 주장,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럼 이때부터 지금 두 국가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게 그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 핵동결도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아마 이재명은 지금 이 핵동결을 가지고 트럼프와의 협상 카드로도 지금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핵폐기이지만 트럼프가 지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스몰딜의 입장을 약간 주장한 게 있어요. 그럼 스몰딜은 핵과 그리고 ICBM의 동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지금 핵을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의 정식 입장은 핵 폐기이다. 근데 지금 이것을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군사 안보적으로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러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더 멀리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국민 안전을 핵 인질로 잡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의 비핵화, 핵 폐기를 끝까지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나라는 배제되는, 지금 패싱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북한 김정은은 분명히 트럼프에게 핵 인정국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만에 하나라도 트럼프나 미국과 우리가 나를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세나 지금 다른 정치적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혹시라도 일어날 스몰딜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CVID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걱정되는 게요. 최근 국회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해서 휴전선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다른 이름의 법안으로 다시 추진하는 겁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위헌 법률의 부활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법을 바꿔서 이렇게 이런 법을 만든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이러한 법안이 위헌적인 법안 제정이죠. 법안 개정인데, 이것은 우리 국민은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갖습니다. 북한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래서 북한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는 북한을 전단을 살포하거나 아니면 전광판에 그 광고를 삽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데 국회가 민주당 주도로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매우 위헌적인 행동이고, 그리고 이게 법안이 이번에 제정된 법안이 무슨 항공안전법 개정안인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보통 기구를 통해서 많이 살포를 하는데 비행기 고도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비행기는 하늘 높이 솟아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근데 이것이 항공안전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인데 말장난하는 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대북 전단을 살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그 민주당 주도의 국회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국민을 무시해도 조롱해도 도를 지나치게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을 아주 조롱하고 있다. 저는 아직도 국회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지 참으로 답답한데, 이게 사실
국민의힘이 너무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법안을 저지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한다 한들 뭐 하루만 묵히면은 또 저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법안 저지를 할 방법은 없지만 이것은 위헌적인 법안 시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헌 법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위헌 법률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행되지 못하라고 막아야 할 그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막아야 한다. 어쨌거나 지금 당장 막을 도리는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국민의힘이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북한에 갖고 있는 너무나 낭만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 자꾸 김여정 하명법 자꾸 만든다는 그러한 조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발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각을 갖고 북한이 제대로 된 의도를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그것을 잘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북한을 너무 그렇게 믿다 보면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새벽에 그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한 것처럼 또다시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대한민국 전부 좌파 정당에 NL계가 상당히 아직까지도 있고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도부에 있다. 그게 아니면 지금 핵동결을 주장할 수 없고 우리 헌법에도 위배된 두 국가론을 주장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지금 이런 전단 살포 우리나라 상공 위로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얼마나 자주 발사되는지 압니까?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풍선 날리는 것까지 지금 안 된다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누구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렇게까지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 위주의 정책을 쏟아낼 수 있는 것들 북한이 말하는 대로 지금 앵무새처럼 쫓아오는 거예요. 북한가 적대적인 두 국가론 하면 우리나라도 두 국가론. 북한이 우리 핵 인정해줘 했더니 핵동결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앵무새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지금 이건 사실상은 진지하게 우리나라 좌파 정부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건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다. 이거 사상적인 검토를 분명히 해봐야 된다. 이건 지금 아직도 이 NLG 운동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친북을 넘어서 종북적인 주장들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법안들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도 없고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도 없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 외교 문제, 보안 문제 정말 걱정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것 같습니다.